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인드 스위치의 서민준 코치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늘 나눠볼 책은 나를 바꾸는 심리학의 주제 프레임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일부 내용 중에 질문의 위력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실험 한 가지를 여기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TV를 자주 보는 남성들이 이성 친구나 배우자가 매력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음을 심리학 연구가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TV 속의 젊고 매력적인 여성을 보면서 배우자와 이성 친구를 비교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함정에 빠지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비슷하죠.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데 이제 조인성이나 유명한 배우들이 이제 나온 거죠. 근데 배우를 보고 조인성 시사회 이제 딱 나오는 거 보고 조인성도 그냥 고만고만하게 생겼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옆에 있는 남자친구를 딱 봤는데 이제 오징어가 앉아있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결국에는 상대적인 이제 프레임에 갇히는 거예요. 그 프레임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항상 이제 특정 방향으로 프레임이 되는 것들이 나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것들도 바꾸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1990년도에 캐나다의 워털루 대학교가 수행한 실험에서 카톨릭 신자 여대생들에게 어떤 여성의 은밀한 성적 상상에 대한 글을 읽도록 했대요. 그런 후에 이제 한 조건의 여대생들에게 교환 요한 바오로 2세의 사진을 아주 짧은 순간 보여주고요. 자신에 대해 평가하도록 한 거예요. 또 다른 조건의 여대생들에게는 이제 교황의 사진이 아닌 그냥 낯선 중년 남자의 사진을 빠른 속도로 보여주고 두 조건에 이제 모두 그 사진이 누군지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제시되었다고요. 그러니까 누군지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기 쉽지 않은 건데 재미난 거는 이제 교황의 사진을 접한 여대생들이 낯선 남자 사진을 접한 여대생들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성적 상상을 읽은 후에 이제 교황의 사진에 노출된 여대생들이 죄책감을 더 느꼈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을 보면 실제적으로 종교가 미치는 그런 이제 것들 그리고 종교의 상징물들 이런 것들도 무의식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데 그런 상대적인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프레임 안에 나를 가두어 놓고 나를 평가하게 되면 좀 더 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실제 이제 여기서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질문도 재밌는데요. 질문의 위력이라고 했잖아요. 왜 질문의 위력이 있냐라는 건데, 여기 책 내용에서는 외향적인 사람인지 내성적인 사람인지를 알고 싶을 때 우리는 이제 스스로에게 묻는다고 합니다. 나는 외향적인가? 나는 내성적인가? 라고 이제 묻는 거죠. 근데 이 질문이 내향적인가? 아니면 외향적인가? 이 질문이 뭐가 다르냐 이거죠. 이렇게 질문하나 저렇게 질문하나 어차피 똑같이 자신에 대해서 그 성향을 물어보는 건데 그런데 재미난 건 이 사회심리학자 지바쿤다의 연구를 비롯해서 서울대학교 사회심리연구실의 연구 결과는 그런 반문이 틀렸음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제 외향적인가라고 물었을 때보다 내성적인가라고 물었을 때 응답이 더 내성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1에서 7까지 매우 내성적, 매우 외향적 이렇게 이제 숫자로 나타내고 자신이 내향적인가 외향적인가를 판단하게 한 거죠. 근데 내가 내향적인가 내성적인가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좀 더 자신을 내성적인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향적인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는 외향적으로 좀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재미난 게 내가 외향적인가라고 자문을 하게 되면 외향적으로 행동했던 증거만 찾으려고 하고요. 내성적으로 행동했던 증거는 잘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이 생각의 방향성까지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응용하자면 여러분들의 이제 삶의 행복도나 여러분들의 그 생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오늘 또 무슨 일을 하면서 또 힘들게 살아야 되나 이러면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라고 고민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 계속 힘든 게 아마 생각이 나실 거예요. 나는 오늘도 직장에서 힘들게 버텨야 되는 거 어떻게 오늘은 또 하루를 견뎌내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견디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프레임이 갇혀버리기 때문에 계속 힘든 것만 생각을 해요. 견뎌야 된다, 힘들다. 근데 이걸 조금 질문을 바꿔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은 어떤 재미난 일이 일어날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의 포커싱이 재미난 일로 바꾸는 거예요. 오늘 재미난 게 무엇이 있을까? 오늘 커피 한 잔을 친구와 마시면은 좀 재미있을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책을 한번 읽어보면 재미있을까? 아니면 내가 그 운동을 하러 가면 뭐 필라테스를 하러 가면 재미있을까? 아니면 어떤 모임에 나가면 내가 재미있을까? 아니면 내가 이런 상상을 하면 재미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은 결국에는 자신의 프레임을 직접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프레임만 바꿔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삶을 좀 더 풍요롭고 즐겁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고요. 스스로 그걸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을 시작할 때 항상 이런 프레임,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어떤 일을 하면 재미있을까? 오늘은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보낼 수 있을까? 오늘은 어떤 일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까? 이런 것들. 이런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아주 행복한 일들, 재미난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즐거운 프레임에 갇히게 되실 거예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의 삶을 좀 더 풍족하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런 이제 질문을 하죠. 매일 아침에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볼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고 관련된 이제 답변들을 정리를 해보죠. 그래서 오늘은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즐겁게 시작해보자. 아니면 오늘은 자기계발서를 읽으면서 즐겁게 시작해보자. 아니면 오늘은 유튜브를 하면서 즐겁게 시작해보자. 이렇게 이제 이런 답변들을 내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유튜브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하고 즐겁게 이런 내용들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좋고요.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난 내용 한번 들고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